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2030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아 어제 갔다 왔어요? 네, 어때요? 동탄을 4시, 6시, 8시 네. 이렇게 유세하는 네, 네. 현장을 갔는데 네. 그 4시에 그 동탄 호수공원에서 네. 이준석 대표 유세하기 직전에 네. 공영훈 후보 유세를 했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서. 네, 같은 자리에서. 근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네. 일찍 가서 공영훈 후보 유세할 때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네. 나와서 이렇게 주말이니까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끝나고 이준석 대표 유세를 딱 시작하는 그러니까 유세차가 바뀌잖아요. 네, 네, 같은 네. 자리에서. 네, 네. 밖에서 이준석 유세차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순식간에 한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내가 유세를 보면서 야 이거 뭐 대선 유세 같다 아. 이런 느낌을 우선 받았고 예. 그 유세 현장으로 보면 그냥 무조건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준석 대표 거기를 못 가보고 있는데 거의 하루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 반나절이 날아가서 저희가 막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간 참 내가 보기엔 최대 격전지고요. 최대 격전지다. 예, 지금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 깜깜이 선거 직전에 네. 40대 3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 차, 네네. 한 자릿수 차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처음 출발했을 때 20% 차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예, 43대 23 네네네. 뭐 이 정도였는데 예. 지금 40대 31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10% 중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좀 일부 더 가져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연성 지지자 표가 일부 떨어져 나오면 네. 네. 결국은 박빙 승부의 신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선거 막판에 이제 민주당의 3명의 후보한테 대한 공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에요. 그 선거에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심판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 가서 당대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기회 공간이 열렸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되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그 개혁신당을 만들 때부터 조금 더 강한 정권 심판론 그러면서도 이 심판론을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 이런 쪽에 조금 더 선명하게 막판에라도 좀 그런 쪽에 주력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효과가 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 이준석 대표에서 쫙 끌러갈 거라고 전망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월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이게 흐름이 또 확 이제 바뀌었는데 이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덕흠 후보의 당선 축하 케이크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벌써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의 김기웅 후보 후원회 사무실에 화분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네. 저희 볼 수 있을까요? 화분이 도착했는데 무슨 화분이 도착했냐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투표 이제 사전 투표 끝났는데 예 당선 축하 화분이 벌써 이렇게 와 있다. 참 실제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네? 실제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뭐 과메기만 꽂아도 된다, 물미역만 꽂아도 된다. 사실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얘기거든요. 예, 투표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충분히. 아니 그런데 딱 보니까 예, 저거는 화분이 아니라 예. 굉장히 비싼 수목이에요. 아 나무네. 저거 비싸. 비싸? 저 옆에 있는 저 꽃 있잖아 저거. 예. 저거는 저 금방 진다고. 저게 오래 가는 꽃이긴 한데 내가 보기에 견적을 뽑아보면은 이쪽에 당선 쪽에 대략 한 30-40만 원 갈 수도 있는 수준이야 저게. 저 그러면 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냐면 저 예.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저 나무가 당선 축하 화분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거는 국회의원실에 갖다 놓을 만한 그 화분이고 화분이야. 아. 옆에 있는 건 선거 사무실에서 한 2달 있으면은 이제 예.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화분이요, 저 화분은. 그러니까 요거는 열심히 싸우라는 화분이고, 요거는 당선됐다는 화분이요. 가격이 입증해.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거는 주로 그 어디 그 공천이 확정돼서 개소식을 할 때나 아니면 국회 개원을 할 때나 네. 이렇게 서로 새로 문을 열 때 오는 화분이 저거지. 누가 선거 격전지에 네. 저런 상록수를 보내냐고 낙엽송을. 전 격전지가 아니잖아요. 네, 저기는 거의 아니 그러니까 공천이고 당선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거 제가 앞서도 이제 양재동 서초동 말씀드렸는데 네. 그 서초동 양재동 주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후보 전술을 잘하고 선거 캠페인에 공을 들이면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을 잘 안 들여왔던 거 아니야. 어차피 저기는 안 되는 지역이야라고 해서 버리는 카드로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TK도 사실은 그런 측면, 뭐 경쟁이 가능한 구도가 만들어지면. 두 분 다 거의 수긍을 안 하는 모습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3대 국회에서 강남에 당시에 평민당이 당선되고 그랬거든요. 네. 강남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중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평민당으로 당선됐던 데가 강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네. 양극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고. 그게 90년대인가요? 80년대. 80년대죠. 80년대 후반이죠. 88년도. 88년. 예, 기억으로는 88년도인데 예. 저희가 지금 양당 체제가 계속 이렇게 공고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이런 구도가 굳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당제가 돼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세력이 한 3개나 4개 정도 되는 이런 구도가 되면 네. 대구나 광주나 전부 경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당, 2당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1당 대 3당, 2당 대 3당이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네. 다른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로 가야 그 지역의 국민들, 그 지역의 시민들도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이 생길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래야 또 표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확고한 1당, 2당의 체제가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벽을 깨지 않으면 사실상 광주나 대구에서는 경쟁은 없는 무의미한 저런 황당하고 구태한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정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그렇고 뭐 다른 제3지대 정당이 네. 이번에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의석을 좀 얻고 네. 이 정당들이 지속돼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이런 노력들이 좀 돼야 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어쨌든 다양한 의석들이 진출을 해서 의회 안에서 새로운 연합 정치 모델을 좀 어떤 거는 개혁신당하고 하고 어떤 거는 또 뭐 민주당하고 하고 어떤 거는 또 뭐 녹색정의당이랑 하고 하면서 좀 정책이 좀 발전하는 정책 선거가 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정책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한국 민주주의가 언제 가장 활력이 넘쳤는가를 회고해 보면 우리가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시 3당 합당이 돼가지고 이게 해쳐모여 한 순간 민주주의가 후퇴했어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4당 체제였고. 맞아요. 그다음에 17대 국회가 가장 활력이 있다고 얘기되는 국회인데 그때 민노당이 이제 새로운 약진이 아주 가장 주목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제도가 바뀌고 다당의 어떤 연합이 가능한 정치 터전일 때 이때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거는 양당의 폐해가 지금 미국, 영국에서 정치가 파괴되는 양상까지 가서 이제 반정치주의로 가고 있는 적대와 증오의 정치니까
이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그토록 외쳐왔던 녹색장애등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거 저 20년째 외쳐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제3지대에서는 다 박수를 쳐줘요. 근데 어느 날 요분들이 1, 2당으로 다시 가시거든. 뭐 손학규, 박지원, 정동영 뭐 이런 분들. 네. 그분들 저 연동형으로 손학규 대표는 단식 투쟁하셨던 분이고 정동영 의원 뭐 그때 천정배 의원은 다당제 연동제만 해주시면은 총통제라도 용납하겠다 뭐 이상한 발언도 하셨어. 그런데 지금 다 갔어. 다시 갔더니 입 싹 닦어. 그러니까 굳이 20년 동안 늘 푸른 상록수처럼 남아서 그 얘기를 했던 건 이제 주로 녹색정의당이 한 거죠. 네. 20년간.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투표를 그래서 하셔야 될 1년만 건데. 달라. 더 이상 욕심 안 부린다. 우리 저기 원내 지립성만 제발 그것만 목숨만 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제가 온 전국을 다니며 읍소를 하고 다니잖아 내가. 큰절했어요? 큰절. 큰절은 앞에서 대표들이 하고 저희 뒤에. 네. 그런데 이제 저 어제도 제가 미세먼지 마시면 하루 종일 하다 보니 내가 목이 잠겼는데. 아유 목이 잠겼어 두 분 다 산삼 좀 잡수세요. 아유 진짜 이 대목에서 산삼 한 잔씩. 아 진짜 눈물이 나서 네 이 선배들 볼 수가 없다. 산삼 드시고 힘을 좀 내세요. 진짜 우리-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지난주보다는 나아지셨죠. 돌아왔죠. 예. 좀 돌아왔어요. 예. 아유.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마시면 스포트를 하느라고 저는 아주 안 그냥 먹거든요. 예, 어제 또 미세먼지가 안 좋았어요. 예. 아우, 이게. 길거리에서 진짜 방송하느라 유세하시느라 힘드십니다. 자 초접전 지역 아까 이제 그 저 어디죠? 충남 충북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서울의 48개 가운데 용산, 광진갑, 동작을, 중성동을, 강동갑, 송파병. 그다음에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 갑을, 수원정, 그다음에 포천, 가평, 동두천 뭐 이쪽이 있어요. 인천도 그렇고. 어디를 제일 좀 주목해서 보세요? 아까 이제 박덕흠 지역구 얘기하셨고 우리 김철근 저 총장님께서는 어디를 제일 주목해서 보세요? 서울이 지난번 총선 때 8개가 이제 8개 이겼거든요. 보수 정당이. 전체 49개 가운데. 예, 49개 가운데 8개 네. 이겼고 41개가 민주당이었는데 예, 예. 과연 그 숫자가 지켜질 거냐. 그걸 보려면 이게 용산이죠. 아 용산. 예. 예, 예.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하고 송파병인데 나머지는 접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민주당이 유리한 네. 뭐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 개인기로 어느 정도 따라가서 접전 뭐 오차범위내 이렇게 네, 나올 네, 건데 네. 제가 보기엔 용산이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이건데 네. 원래 용산 지난번 선거에도 거의 1000표 이내 차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사태가 맞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참사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의 그걸 보는 게 상당히 그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당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구나. 네. 예.